그래서 제 이름은 이준기고요. 현재 뭐 정부대학원 교수로 있고, 저는 이제 원래 컴퓨터를 전공했고, 사회심리학 석사를 했고, 이제 경영학 박사를 했고, 컨설팅 한 4년 했었고요. 연대 오기 전에는 유니버시티 네브라스카에서 경영대 교수 4년 있었고, 안식년때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었고, 연대에서는 이제 제가 그 IT 총괄을 갖다 2년 했었고, 정보대학 원장을 재작년 2년 했었고, 한국 빅데이터 학회장을 한 2년 했었고, 현재는 뭐 연세대학교 빅데이터 활용연구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뭐, 예,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AI 시대죠.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죠. 이런 얘기들은 뭐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계산한지는 모르겠지만 인류가 한 뭐 몇천 년 동안에 쌓아왔던 데이터의 90%는 최근 1년 반에 만들어졌다는 얘기 들었죠.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거의 2배씩, 1년에 2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에 만들었던 데이터가 거의 1년 반 동안 만들어진 거에 1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지금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상의 부분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건다든지 트위터를 쓴다든지 페이스북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IoT 무슨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구글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데이터로 잡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데이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베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도 ERP 이런 데서 이제 뭐 회사의 그 어떤 트랜잭션에 필요한 데이터들, 매출 데이터라든지 재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만 보통 데이터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다 데이터로 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제가 이제 포스코 가가지고 좀 많이 일을 했었는데 보면 포스코 같은 우리나라 큰 제조업 보면 공장에다가 센서를 갖다가 다 달아버리죠. 그래가지고 모든 기계를 갖다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트윈이라는 거는 쌍둥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돌아가는 거랑 내가 피지컬리 돌아가는 거랑 거의 같은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가 뭐 어디가 삐걱거리든지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디지털로 딱 그대로 갖다 받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큰 기계에 그 많은 센서들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그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전의 모든 제품은 지금 다 IoT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인식하시겠지만 정수기를 물을 먹는다든지 가습기를 킨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번 냉장고 문을 연다든지 세탁기를 돌렸다든지 그런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다 어디로 가냐 LG전자의 서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냉장고 문을 몇 번 열었는지 세탁기를 한 달에 몇 번 돌리는지 가습기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정보가 들어가요. 근데 그 친구의 최대 고민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개인의 모든 그런 정보들을 계속 순식간에 다 모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는지. 근데 그걸 갖고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도 쌓아놓으려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지. 메모리 사이즈도 들어야 되고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요새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모으긴 하는데 이걸 갖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딱히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온 거야. 그게 그 친구의 최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몇 가지 한 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야 주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뭐 몇 달에 한 번씩 통세탁이란 걸 해줘야 된대요. 세탁기 청소를 해줘야 된대요. 그걸 안 하면 세탁기 하더라도 냄새가 난대요. 근데 얘네가 센서를 보고 이제 통세탁을 너무 오래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세탁기 청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됐어요.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짜로 한번 해드리고 좋지요 해보니까 이제 3개월마다 돈 내시면 와서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IoT 데이터가 시시각각으로 모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 이 사례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이렇게 넘어가서 지하철이 끊기고 노선이 버스가 끊겼을 때 심야버스라는 걸 돌리는데 심야버스 노선을 어떻게 만들면 제일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새벽 2시에 애들이 놀다 나오면 홍대 쪽이나 건대 쪽이 많을 거야.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KT 기주국의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새벽 2시에 통화량을 찍은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시각화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붉은색이 짙을수록 통화량이 새벽 2시 이후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붉은색을 갖다가 제 마우스 보실 거죠. 예를 들어서 붉은색 많은 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노선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빅데이터 프로젝트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제가 이렇게 사례를 얘기하면 다 그 이해를 하고 외우세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려고 사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이거 이 옛날 사례를 뭐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앞으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갖다가 나중에 다 물어볼 거니까 뭐 이건 쉽죠, 그죠?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처음에 얘기할 때 특히 한 5, 6년 전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하게 되면서 빅데이터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데이터가 지금까지 안 썼던 데이터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 그죠? 영상 데이터라든지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그런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텍스트하고 뭐 카카오 문자하고 이런 모든 페이스북하고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논문이 여기 보면 이게 2013년 논문인데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인데 거의 이쪽에 그 세미나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을 하면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갖다가 뭐를 누른 거를 보고 그러니까 발런티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좋아요가 뭐 누른지를 갖고 와가지고 거꾸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58,00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보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보면 이 사람이 게인지 아닌지 호모섹슈얼인지 헤테로섹슈얼인지 88%, 흑인인지 백인인지 95%, 그다음에 민주당 성향인지 공화당 성향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85%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굉장히 몇백 개 정도, 좋아요 한 몇백 개, 한 4, 500개만 있으면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 스탠퍼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맞추는 거예요. 성격 테스트. 이 사람이 되게 소극적인 성격인지 되게 적극적인 성격인지 내성적인 성격인지 이런 걸 맞추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스토리인데 이게 이제 보면 그 페이스북 CEO 주커버그가 그 미 의회에 나서 증인하는 거잖아요. 미국 대선할 때 우리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랑 선거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이걸 이용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페이스북이 이슈가 돼가지고 대선에 이용된 것 같고 굉장히 문제돼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사실은 나는 사실은 이쪽에 되게 관심 있어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 책에도 지금 거의 한 챕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맞으니까 얘네들이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만든 회사가 CA라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은 리서치 회사니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그 CA가 뭐의 약자면 캠브리지 어널리티카예요.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갖고 여론조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뭘로 하냐면 페이스북 좋아요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얘네들이 약간 매니플레이션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보고 얘가 절대 트럼프를 안 찍을 만한 애다. 그러면 걔한테 다른 이상한 기사를 보여줘가지고 힐러리도 안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안 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우리 쪽에 오지도 않은 애니까 얘한테 매니플레이션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냥 묻혀 넘어갔어요. 근데 앞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르칠 때 이제 그 최고의 과정 같은 데 보면 그냥 샘플하게 아저씨들한테 내가 그냥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trend.google.com 가면 이렇게 검색 수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빅데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거 갖고 이제 질문을 내요. 이게 미국에서 스노우보드라는 단어의 검색 수를 갖다가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10년 동안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죠. 매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언제 올라갈까요? 겨울에 올라가겠죠. 근데 10년 트렌드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스노우보드라는 거는 유행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를 이용한 게 뭐였냐? 구글 플루 서치라는 거.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을 유행할 때 보통 미국 질병본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Disease Control. 미국 질병본부에서 동네 병원에서 환자 중에 독감 걸린 숫자를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보고하기 시작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면 독감 예방주의보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구글이 뭘 했냐면 플루 트렌드 어나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검색을 하면 독감이 많이 걸리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한 거냐면 과거의 데이터 한 10년치 데이터를 갖다가 월별로 갖다 놓고요. 한 1600개 데이터가 있어요. 1600개 데이터는 그거는 이제 액츄얼 독감 걸린 숫자, 과거에 이제 리포트된 숫자들이에요. 그 숫자랑 그다음에 과거의 검색 수를 갖다 놓고 어떤 검색하고 얘랑 연결졌을 때 그 숫자가 제일 코릴레이션이 높이 가는가를 같이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어를 이제 자기 생각하기에 감기랑 연결될 만한 단어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을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뭐 오한이 난다든지 그런 검색 수하고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1600개 데이터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구글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그때 이것도 굉장히 성공한 스토리로 많이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 질병예방본부에서 독감 예보를 하면 그거는 2주 후에 나오는데 얘네는 2주 전에 벌써 사람들이 검색하는 숫자 갖고 먼저 때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사실은 이거는 회사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어떻게 갖다 쓰는 것인가. 그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예가 이 타겟의 예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케이스거든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 이 타겟이라는 회사 다 알죠, 그죠? 미국 가면 이렇게 미 전역에 있는 슈퍼마켓,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실은 월마트이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매출액이 약 80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얘네가 뭘 했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사면 임신을 했는가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3개가 있어요. 이 케이스에는. 그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제 나는 최고의 가정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다 AI나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걸 갖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얘네는 지금 뭘 했냐면 물건 사는 걸 갖고 임신한 걸 맞춰보겠다 그런 거야. 그럼 왜 임신한 걸 맞춰보려고 그러냐? 재미로 그게 될까? 로 한 게 아니에요. 임신을 맞추는 게 얘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우리 지금 대부분이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알겠지만 임신을 하면 내가 10개월 동안 준비할 게 되게 많은 거야.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할 물건들에 대해서 미리 쿠폰을 싸주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임신 시기를 하면 애가 나중에 몇 살인 것까지 내가 트래킹이 가는 거야. 얘가 지금 몇 살이고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고 이럴 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출을 갖다가 프로모션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임신한 걸 이거 시킨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빅데이터 AI 프로젝트를 해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빅데이터 AI 프로젝트를 대부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 하세요? 그러면 AI 프로젝트, 빅데이터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뭘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요. 그래서 먼저 뭘 할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뭘 할지 모르고 하냐 그러면 이걸로 뭘 하면 어떻게 효과가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은 그 임신한 걸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통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오늘 사실은 이제 요 다음 장이 뭐냐면 머신 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한다든지 머신 러닝을 한다든지 AI를 한다 그러면 인풋 데이터랑 우리가 타겟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인풋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타겟 데이터가 우리가 맞추려는 거고 인풋 데이터가 이거를 통해서 이걸 맞추려는 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거의 과거치가 있어야 돼요. 인풋 데이터와 타겟. 이거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인풋 데이터, 타겟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겟에 의해서 인풋 데이터는 뭐겠어요? 네. 타겟 입장에서는 자기네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네 슈퍼마켓을 갈 때 전화번호, 뒷번호 4개를 얘기해가지고 마일리지 포인트를 얻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네. 걔네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물건을 사고 있는지를 지금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 시스템에 보면 얘네 다 그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타겟 데이터는 뭐냐면 누가 언제 임신했는가 그 데이터예요. 누가 언제 임신했는가. 그 데이터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임신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칭을 해서 모델링을 하면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델링을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액츄얼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액츄얼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액츄얼리 저 사람이 언제 무슨 임신을 했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는 없어요. 타겟이. 타겟이 아까 말한 인풋 데이터는 있는데 타겟 데이터는 없어요 지금. 근데 이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빅데이터 AI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삼성전자를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그래요. 우리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요. 중소기업은 우린 조그만 회사라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는 있는 적이 없어요. 데이터는 있는 적이 없어요. 옆 부서에 있더라도 안 줘요. 데이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데이터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었던 적이 내가 지금까지 프로젝트에서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냥 뭐 너무 불가능한 데이터는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해야 되냐? 내가 지금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하는 거야. 대부분의 회사에서 CEO들이 AI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무진을 시켜요. 너 빅데이터 학교에서 공부했지? 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공부했지? 네가 해봐. 너 이거 한번 해봐. 데이터가 없는데 아 그래? 그 데이터 없어서 못하겠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데이터는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네 어떻게 구했냐? 어떻게 구했어요? 뭐 복잡한데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근데 되게 심플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베이 같은 걸 하면 돼요. 상품을 주고 선물 같은 거 하나씩 주고 서베이를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 구한 게 아니고 뭐 다르게 구했어요. 하여튼 구했어요. 구해서 이제 인풋 데이터가 타겟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으면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승희 씨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얘와 얘를 갖다 놓고 이 관계를 만드는 게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관계를 통해서 얘를 내가 프레딕션 할 수 있으면 그게 모델링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가 없이 여기다가 인풋 데이터에다가 모델링 내가 만든 걸 적용해서 얘를 맞추는 거야. 아주 심플한 거지만. 그래서 얘네가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결과가. 얘네는 임신 몇 개월까지도 맞출 수가 있어요. 굉장히 모델링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다음부터 The Rest of Story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려와가지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딸이 고인데 니네가 임신했다 그러면서 계속 그때 걔한테 계속 보내준 게 뭐냐면 그 물티슈였거든요. 물티슈. 임신했다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물티슈 쿠폰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등학생한테 니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항의를 했는데 이 매니저가 이제 처음에는 사과를 하고 그 아저씨를 돌려보는데 그 아저씨가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자기가 사과를 하죠. 근데 집에 가서 딸을 족쳤는데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에 굉장히 큰 스토리로 나오면서 여기 보면 여기 제목이 나오잖아. 타겟이 어떻게 그 10대 딸이 임신한 걸 before her father did. 아버지보다 먼저 알았을까. 기사가 딱 그렇게 붙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PM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쿠폰 보냈더니 정말 레비뉴가 나기 시작했어. 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했는데 신문에서 이걸 갖고 떠들기 시작했어.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약간의 프라이버시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겼어. 내가 뭐 고등학생 아니더라도 갑자기 나한테 임신했다 그러면서 뭐 주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의 PM이야. 근데 시끄러워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해야죠. 돈 들어서 한 건데, 그죠? 근데 매니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매니지. 얘네는 어떻게 매니지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신문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매니지 했냐면 쿠폰을 다른 거랑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쿠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쿠폰인데 내가 필요한 거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뻔히 얘가 그 임신한 건 알지만 일부러 다른 걸 갖다 섞어서 주는 거야. 이게 매니지예요. 내가 지금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케이스 오브 타겟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분명히 강조를 되게 한 게 뭐냐면 define 문제. 무슨 문제를 풀렸는지 갖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없어도 풀 수 있다는 자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니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를 되게 알 필요가 있어요.